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안종일 교수라고 합니다. 3주째 벌써 목소리로만 듣고 있어서 제 목소리는 귀에 익으실 텐데요. 얼굴은 처음 뵙죠? 네, 모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조만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금세 올 줄 알았는데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우리가 얼굴을 뵙고 보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상이 되면 이런 동영상 찍는 거 되게 쑥스럽거든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막히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조만간 만약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이 좀 더 지체가 되고 그렇다면 다른 소통 도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요즘 줌이나 내지는 그냥 일단의 어떤 카카오나 이런 그 채팅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질문과 답변을 받고 각자의 의견들을 좀 청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허심탄회하게 모르는 게 있거나 내지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부하다가 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모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교정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전을 공부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해 보니까 어려우시죠? 아직은 어려운 단계까지는 도달하진 않았지만 지금 아주 초기에 걸음마 단계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모두 이제 조금 낯선 환경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얘기는 이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처음 만난 것이라 좀 낯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주 처음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선 거니까 우리 낯선 이런 지점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자주 보시고 한 번 봐서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보셔서 자기 걸로 좀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과제가 너무 많다, 적다 이런 어떤 의견들도 지금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제들은 잘들 내고 계셔서 지금 아직은 걱정이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과제 부분도 충실히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인사는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는 계속 이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르는 게 있거나 내지는 그러시면 LMS 지금에서도 질문하기가 있죠. 그 질문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제가 동영상 강의에 곳곳에 처음 부분에 남겨둘 테니까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이메일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소통 방법 우리 톡방이 하나 있죠. 톡방에서도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 톡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만날 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좀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돕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 만날 시간들을 기약하면서 일단 인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기초 3주차 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의 좀 보강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예제들 몇 가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엔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수의 정수부와 실수부를 분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면 3.14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정수부는 점 앞에 붙어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수는 소수점 이하에 들어있는 0.14,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 0.14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리하여 출력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지금으로서는 좀 난감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0.645라고 되어 있으면 52와 2의 정수부와 0.645라고 하는 실수부를 분리하여 출력해 봐라 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플로트로 주어진 변수의 값이 3.14라고 초기화시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을 때 형변환은 규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실수값을 정수형 변수에 집어넣는 행위라고 할 때 발생되는 규칙, 두 번째는 실수하고 정수하고 섞여 있었을 때 연산이 복합 연산이 발생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벌어지는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두 가지 규칙을 모두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첫 번째 일단 3.14에서 3이라고 하는 값만 따로 떼서 우리가 저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수부라는 것이죠. 그 저장될 변수를 우리가 J라고 하고요. 그 J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쉽습니다. 그냥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왜 A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A는 실수죠. A는 실수입니다. 실수형 변수를 정수형 변수에 집어넣을 때 생기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정수형 변수에 넣을 때 생기는 규칙은 소수점 이하짜리를 탈락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J에는 얼마가 저장이 됩니까? J에는 A에 들어있는 정수부 3이라고 하는 값만 남고 0.14는 탈락이 되어서 J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수부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과정은 아주 쉽게 끝냈고요. 두 번째, 그럼 0.14 부분은 어떻게 꺼내면 되겠습니까? 0.14 부분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의 답이 나왔는데요. J에는 지금 얼마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예,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는 지금 얼마가 저장되어 있죠? A에는 3.14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J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A에 3.14가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0.14 부분을 잘라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A에서 J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A에서 J를 빼서 그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역시 0.14는 실수이기 때문에 플로트로 S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잡겠습니다. S는 뭐에서 뭐를 빼요? A에서 J를 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A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로 하지 말고요. J에서 그렇죠. A에서 J를 빼는 것이죠. 네. A는 3.14 빼기 J는 얼마입니까? J는 3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실수값하고 정수값하고 복합 연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정수 부분이 바로 0.0을 붙이면서 실수값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3.14 빼기 3 하면 S 부분에는 0.14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죠. 자, 정수부는 %D로 찍고요. 실수부는 %F로 찍어야 합니다. 줄바꿈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수부가 저장되어 있는 J 값을 찍고 그 다음에 실수부가 저장되어 있는 S 값을 찍으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F7 네,
성공했고요. 컨트롤 F5 이렇게 눌러서 출력해 봅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3이라는 값과 0.14 부분이 분리되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를 뭐 52.678 뭐 이런 식의 어떤 값으로 바꿔서 F7 역시 그 다음 실행을 시켜보면 네, 52와 0.678001 뒤에 0.001이라고 하는 값이 이상한 값이 붙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플로트 부동형 소수점 때문에 발생됐던 오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0.678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 게 분리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A 값을 우리가 J 값에 넣는 암시적인 또는 이제 자동으로 형변환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얘를 int 형으로 강제 형변환을 시켜주면 A 값이 어떻게 된다? 52.678이 52로 변형되어지고 그 값을 J에 넣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명시적인 규칙이었죠. 네.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지난번 우리가 했었던 형변환에 대한 예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셨다면 이 예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예제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형에 있어서 실수형과 관련된 추가 설명을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정수형 그러면 int, 문자형 그러면 char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수형은 플로트나 더블 두 가지를 동시에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구분과 이 용법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수와는 다르게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죠. 자, 그럼 플로트하고 더블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더블이라고 하는 건 두 배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배 정도 정밀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배 정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정밀하다는 뜻은 뭡니까? 예를 들면 1.0002 1.0000보다 덜 정밀한 셈이죠. 1.0000 소수점 이하 자리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정밀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로트는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표현하는 32비트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더블은 소수점 이하 16자리까지 표현하는 64비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원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내지는 뭐 어떤 간단한 수식을 표현해서 뭔가 계산하려고 할 때는 플로트나 더블 두 가지 어떤 걸 써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습할 때는 그냥 플로트나 더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여러분들이 플로트나 더블 어떤 걸 써야 할지 궁금해 하신다면 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정밀도를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블을 쓸 건지 플로트를 쓸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 같은 상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는 그러면 플로트인지 더블인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의됩니다. 3.1은 3.1 그냥 3.1이라고 쓰면 C 언어에선 이걸 더블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실수형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뒤에 강제로 F자를 붙여줍니다. 3.1F라고 쓰면 이걸 플로트라고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플로트 변수에 3.1이라고 값을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1 정도 뒤에 소수점 이하짜리가 16자리까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소수점 이하짜리가 첫 번째 숫자로 끊겨져 있기 때문에 더블에 넣든 플로트에 넣든 3.1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플로트하고 더블하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리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실습 과제는 플로트하고 더블이 왔다 갔다 섞여 나겠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 공부를 할 때 있어서는 그냥 한 가지로만 단일화해서 사용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장해 드리는 바는 그냥 플로트를 쓰세요. 그렇게 쓰셔도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있던 예제들은
전부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플롯하고 더블은 큰 차이가 없는 실수형을 표현하는 변수이다. 이런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예제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해주는 예제인데요.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 빼기 32로 계산이 된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제도 우리가 지금 제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화씨를 섭씨로 바꿔주는 예제인데요. 화씨하고 섭씨를 바꿔주는 공식이 있었죠. 네, 공식은 이겁니다.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 빼기 32랍니다. 뭐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우리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끓는 점이라고 하는 100도, 그리고 얼음이 어는 점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온도를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부르고요. 화씨 온도는 0부터 100 사이 어떤 값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화씨 온도는 좀 인간의 경험적인 온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면 아주 추운 날씨, 100이면 너무 더운 날씨, 뭐 이런 정도를 표현한 어떤 그런 체계의 온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경험적, 너무 덥다 너무 춥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섭씨 온도로 우리가 바꿔서 지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아직도 화씨 온도를 쓰고 있는 데가 있나 봅니다. 자, 일단 화씨 온도 섭씨 온도를 이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을 한번 써봐요. 더블에서 일단 섭씨 온도를 저장할 온도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또 하나 화씨 온도를 저장하는 변수를 H라고 하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섭씨나 화씨 온도의 그 영어 단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S, 섭씨 온도 S, 그리고 화씨 온도 H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화씨 온도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 섭씨 온도가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씨 온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답변으로 섭씨 온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답변해 줘야 되니까 일단 물어야 되겠습니다. 화씨 온도를 물어야 되겠으니까 일단 안내 메시지를 내줍니다. 화씨 온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내주고요. 그 다음 scanf 합니다. %f 그 다음에 화씨 온도인 H 이렇게 입력을 받는데요. 자,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scanf를 사용할 때 이 지금 우리가 더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더블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료형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정밀도가 높아서 그냥 플로트로 써도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예제이긴 하지만 더블을 일부러 써봤어요. 자, 이거 쓸 때는 scanf에 그냥 %f라고 쓰면 안 되고 lf라고 써야지 더블 값으로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다. l이라고 하는 건 long이라고 하는 말의 아마 약자일 것 같습니다. 롱 플로트, 뭐 다시 말하면 이제 더 긴 플로트, 부동형 소수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lf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잊지 마시고 lf라고 쓰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입력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섭씨 온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5 나누기 9 그리고 곱하기가 되죠. 괄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괄호는 여기서 말하는 괄호가 들어있는 부분 가운데서는 수학에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시연어에 생략이 불가능하니까 곱하기를 써주고요. 섭씨 온도인 H, 화씨 온도인 H 빼기 32를 곱해서 S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printf로 %S를 %F를 찍어보는데요. 뭐를요? S를 찍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는 뭐입니다. 이것도 찍어볼까요? %F의 섭씨 화씨 %F의 섭씨 온도는 %F입니다 라고 하고 앞에는 H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S를 찍어보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빌드 해볼까요? 네, 빌드.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화씨 온도 얼마 입력해 볼까요? 화씨 온도를 예를 들면 30.0도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섭씨 온도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네,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0.000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게 맞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화씨 온도를 입력하세요. 이번엔 1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00.0. 자,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화씨는 100이라고 했을 때 섭씨 온도가 0으로 나오네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씨 온도를 아주 작은 숫자를 해볼까요? 10. 예, 역시 마찬가지로 화씨를 10이라고 해도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0.0. 어쨌든 0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문제를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자,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5 나누기 9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도 정수, 9도 정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정수하고 정수 연산은 정수부만 남습니다. 9분의 5는 0. 얼마 얼마일 텐데 얘를 정수 부분만 남겨서 0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자, 그래서 화씨 온도인 H 값이 실수이고 정수 값인 31을 뺀 어떤 값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다 할지라도 늘 얼마로 곱하니까 0으로 곱하게 되니까 무조건 0이 나온다라고 하는 에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걸 5 나누기 9라고 하는 정수형 연산으로 수행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0.0을 붙여서 실수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실수 연산 해주면 정상적으로 이게 5 나누기 9 해서 0. 얼마가 나올까요? 0.5, 0.4 얼마 정도 나오겠죠? 예, 그 정도 어떤 실수 값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실수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실수 값이 계산이 되면서 S에는 정상적인 값이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죠. F7 그 다음 F9 F5 네, 눌렀습니다. 요번에 화씨 온도 10도 입력해 볼까요? 예. 그러면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12.00 12.22 얼마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화씨 온도 50도. 자, 그러면 섭씨 온도는 1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화씨 온도 100. 그러면 섭씨 온도는 3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씨 온도의 100도는 매우 더운 날씨, 아주 더운 날씨를 뜻하는 어떤 그런 그 주관적 느낌의 날씨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섭씨 온도로 따지면 37도, 38도 정도가 되는데요. 38도가 되면 되게 더운 날씨죠. 반대로 화씨 온도가 0도라면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17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이하에서도 물론 살지만 아주 추운 날씨를 화씨 온도에서는 0이라고 부르고 매우 더운 날씨를 100으로 부르는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만든 체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듯해 보이십니까? 자, 어쨌든 화씨 온도 0도의 마이너스 17부터 화씨 온도 100도인 37도가량의 어떤 사이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연산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수식이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5 나누기 9 곱하기 화씨 온도 빼기 30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 나누기 9를 그냥 정수부로 연산하면 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에는 보이지 않는 곱하기 표시가 C 언어에서는 생략이 되지 않고 곱하기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부수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 다시 복습하면 뭡니까? 스캔F에서 우리가 더블로 되어 있을 때는 %LF라고 써줘야지 정상적으로 H 값에 더블 값을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